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 이야기 88번째 시간으로 산재 종결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프레스 기계로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해 근로자는 산재가 종결된 후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산재가 종결된 후 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근로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 등을 청구하여 산재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가 너무 큰 경우 위 요양급여나 장애급여로는 피해 근로자의 손해를 완벽하게 배상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상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배상받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의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프레스 기계에 의한 사고의 경우 회사는 프레스 기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가 종결된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총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액과 장애급여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액수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자의 나이, 사고 당시의 수입, 장애율 등의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 경위에 따라 대략적인 과실 비율 산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재해 당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보험급여액 등이 기재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기재된 장애 진단서만 있으면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하여도 대략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재 종결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산재 손해배상 청구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